네, 애국 탈모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정선거에 관해서 코리안 게이트라고 평가하시네요. 예예예. 네. 부정선거 이의 12번째 이제 한종희 사장의 죽음과 코리안 에어게이트. 삼성전자 부회장. 예, 부회장. 최근에 돌아가신. 그렇죠. 예, 그분입니다. 그분 얘기, 그분이 코리안 에어게이트하고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들어가시죠. 네. 요 이제 FN투데이 이제 인세영 기자님이 네. 단독 미국 부정선거 투표지 대한항공이 실어 날랐다는 의혹과 미국의 현재 입장을 해서 이제 1월 23일 날 올리신 글입니다. 네. 이제 기사고 외국인이 미국 각급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를 신고하면은 14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공식 기관 RFJ (Rewards for Justice는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과 북한 관련 불법 금융 거래 등에 대한 신고를 하면은 실제로 최대 $1,000만 준다고 적어놓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홈페이지 예. up to 1,000만 불 이렇게 돼 있고요. 10 밀리언. 10 밀리언. 예, 다음.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미국 대선 직후 국내 항공사가 투표 용지를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으로 옮겼다는 진술이 미국 애리조나 카운티 청문회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기종이 바로 HL8230 대한항공기입니다. 예.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목격자가 불법적인 투표지가 운반되었다고 증언한 비행기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폭로 전문 매체인 프로젝타 베리타스에서 이제 근무했던 정보 요원이 이제 요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 이제 애리조나 선거인데 그 애리조나 선거 메리코파 카운티인데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났느냐 이제 이제 뭐랄까 뉘앙스 이제 왜 그런 일이 났는가를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 원래 이 애리조나 주는 전통적인 공화당주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주에서 이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돌아가셨죠. 예. 근데 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지금의 이제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예.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존 맥케인 같은 사람들을 이제 라이노라고 부릅니다. 예.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온리 해갖고 이름만 공화당이다. 하는 짓은 민주당이다. 무늬망와. 예. 우리 여기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세훈이나 그렇죠. 딱 그런 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맥케인이 트럼프하고 항상 다투고 안 좋았죠.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만 안 있고 항상 조롱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 존 맥케인 의원이 이제 나는 그 전쟁 영웅이다 뭐 이래갖고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는 포로 잡힌 사람보다 안 잡히고 온 사람이 더 낫던데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핀트가 상해갖고 안 그래도 이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러면 애리조나 선거를 이제 내가 부정선거를 해서 이제 트럼프 떨어뜨리고 바이든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대한항공,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그룹, 그 다음에 문재인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의혹이. 예. 요게 이제 99% 이제 11,000표 차이로 겨우겨우 이겼고요. 예. 원래는 이제 뭐 여기 아마 수십만 표 이겼을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텃밭이니까요. 예.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맥케인 또 이제 전 의원이 요 선거 전에 또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맥케인 전 의원의 부인 신디 여사가 나는 바이든을 찍겠다. 그러면서 이제 뿌리 조직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갔었던 이제 그런 선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대선 때 바이든 지지하는 맥케인 전 의원 부인이 유엔 기구 대사로 바이든에 갖고 이제 포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맥케인의 막내 아들이 트럼프에 역시 등 돌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다 친중 매국 언론들이고 다 이제 이 바이든 쪽이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 쪽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의 상징 맥케인의 막내 아들이 트럼프에 등 돌리는 걸 보니까 트럼프는 이번 대선 못 이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갔죠. 하지만 트럼프의 압승이었죠. 미국 사람들은 이 새끼는 배신자네 이렇게 느낀다. 여기서는 그렇게 보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복현이 이제
그 대통령 탄핵되는 게 굉장히 좋을 거야. 이런 얘기하면은 기사들이 윤 대통령의 복심인 이제 이복현마저 뭐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음 증인 이름 요게 이제 그 주 청문회에서 이제 그 증인이 스캇 커치라는 분이 증인이고요. 바이든에 기표한 부정투표지를 실은 외국 비행사해서 여기 쭉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건 공식 서류고요, 미국에. 그냥 뭐 찌라시가 아닙니다. 찌라시가 아닙니다. 공식 서류예요. 예. 미국 부정선거 관련 애리조나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 증인은 바이든에 투표한 투표용지가 외국 항공사 비행기로부터 운반되어 왔다라고 증언을 법정 증언입니다. 예. 증언을 위증을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정 증언이에요. 다음. 만약 우리나라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했거나 또는 중국에서 인쇄한 투표용지를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옮겼을 경우에 외국의 미국 정부 개입이 된다. 그죠? 그렇죠. 당시 본지는 대한항공 임원의 전화를 받았으며 사실 무근이라는 답을 받긴 했다. 그러나 해당 비행기에 누가 탑승했는지 무엇을 싣고 내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해당 임원으로부터는 답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겁니다. 이제 HL8230편. 이 비행기는 12에서 16인승의 전세기예요. 예. 소수의 인원만 타는. 예. 2016년 당시 조양호 회장이 이 비행기를 도입할 당시에 한진해운의 사정이 어려운데 이런 비행기 왜 도입하냐? 이 돈도 안 되는데 VIP 탑승용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제 항적 기록을 추적을 해보니까 11월 5일날 김포공항 국제공항을 이제 출발을 해갖고 피닉스 여기가 이제 애리조나 주도입니다. 피닉스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에서 시애틀 갔다가 시애틀에서 김포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런 이제 거였고요. 확인한 바는 당시 운항한 전세기 객실 좌석수 13석에는 7명이 탑승했다는 것까지는 이제 이 파이낸셜 뉴스에 이제 인세영 기자께서 밝혀내셨는데 이 7명의 명단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후에 밝혀진 게 다음입니다. 예, 미국 정치 갤러리 코리안 에어게이트 및 삼성에서 2021년 1월 27일 미국인에 의해서 이 명단이 밝혀졌습니다. 예, 이제 가렛 M 지글러라는 분이 여기 이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제 트위터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스크린샷을 제게 보내주신 CBP 내부의 애국자가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뭐 쭉 있는데 결국 이 이제 명단을 내가 확보했다는 거죠. 7명의 탑승 명단을. 다음 장 보시면 그게 바로 삼성전자가 나오네요. 예. 여기 보니까. 예. 삼성전자 CEO. 예. 다음 보시면 요게 7명의 탑승 명단입니다. 아하, 예. 삼성전자 CEO 오브 삼성전자. 네. 이분이 성함이 이제 김현석이시고요. 김현석 씨는 2018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삼성전자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2020년 12월 당시 CEO가 맞는 거죠. 그러네요. 예. 여기 명단이 총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한종희 씨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요번에 중국 갔다 와서 하루 만에 돌아가신 그분이라는 거죠. 다음 보여주시면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22일에서 24일까지 중국 출장을 마치고 24일 귀국 후에 25일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대통령이 권장에 복귀하시고 트럼프가 중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이제 시동을 거는 딱 그 시점에 코리안 에어게이트의 관련자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원인 불명의 이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상하다는 거죠. 수상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 다음 4월 6일 날 트럼프가 이제 또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요 책에 4월 6일 책에 2022년 4월 6일 책입니다. 이제 여기 책이 미국 역사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치기를 기록해서 이제 발간한 책 표지입니다. 이게 22년 4월 6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2020년 대선 패배로 가장 행복했을 사람들 중 하나로 문재인을 꼽았네요. 와. 예.
문재인이 애리조나 부정선거에 관여를 했는데 트럼프가 됐으면 얘가 목숨을 부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고 바이든이 됐을 때 가장 행복해서 사람 중 하나가 당연히 문재인이 되는 거죠. 뼈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 뼈가 있는 말. 예, 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예. 다음 캐나다가 2019년, 2021년 선거에 중국에 개입했다는 거. 중국이 정치자금 지원해서 호주 총선에 개입했다는 거. 호주 선거 개입하다가 딱 걸린 중국. 호주의 좌파 노동당 정권 승리 위해서 중국이 적극 지원했다는 거. 40여일 남은 유로브의 선거에서 이딴 중러 스파이가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현재 전 세계 각국은 중국의 선거 개입을 확실시하며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총선 개표 사무원 중국인 알고 보니 민주당 후보 지지였다. 다 중국이 전 세계 선거에 막 개입하고 있다는 게 예. 이제 지금 다 드러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친중 매국 대한민국 언론들만 꽁꽁 숨길 뿐이라는 거죠. 예, 다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igns Executive Order 행정명령 예. Preserve and Protect the Integrity of American Election 미국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거고요. 이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누설할 수 있는 이제 법정에서 정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겠죠. 이재명 관련해서 이제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하면은 죽고 김문기 씨부터 해갖고 예,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섭네요. 예예 코리안 에어게이트. 예. 이거 밝힐 수 있을까요? 밝혀지겠죠. 밝혀지겠죠. 예, 예. 미국이 밝히겠죠. 미국이 예, 밝히겠죠. 우리가 밝힐 건 아니고 미국 사건이니까. 그렇겠죠. 예. 지켜보시죠. 예. 네, 박순혁 작가였습니다.